안녕하십니까. 웅토링 비즈니스 한국어 회사에서 필요한 한국어 스킬 회의편을 강의하고 있는 진희입니다. 자, 6번째 강의에서는요. 회의에서 꼭 필요한 한국어 핵심 표현들을 살펴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소통 전략을 저희가 쓸 수 있는지를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표현들. 첫 번째는 회의 주제, 즉 안건에 대해서 말할 때 필요한 표현들입니다. 자, 회의 안건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요. 오늘은 뭐뭐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뭐뭐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는 오늘 회의에서는 뭐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오늘 회의는 뭐뭐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회의의 주제에 대해서 알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합쳐서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할 수 없게끔 이제 법으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회의를 해야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무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겠죠. 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 일정 변경이 오늘 회의의 주제다라고 하면 오늘 회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 일정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실제로 꼭 필요한 핵심 표현인 뭐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데 앞에 부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예는요. 아주 많이 나오는 회의 주제죠. 3, 4분기 매출 계획 및 홍보 계획에 관한 것이 회의 주제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려면 오늘 회의에서는 3, 4분기 매출 계획과 홍보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할 때는 어떤 표현들이 또 필요할까요? 뭐뭐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했던 강의에서 뭐뭐 한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뭐뭐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 합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일정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다, 즉 일정이 너무 짧아서 기한 내에 뭔가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일정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뭐뭐 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뭐뭐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하고 틀린 점은 뭐뭐 할 것 같습니다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정보다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정보다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뭐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뭐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장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미디어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은 조금 더 액티브한 표현이 되겠고요. 능동적인 의견 표현이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뭐뭐다 라고 생각됩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생각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이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동적인 의미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윗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생각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단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앞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또는 자료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생각이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회의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의견을 물어볼 때는 또 어떤 표현들이 필요할까요? 누구누구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누구누구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라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우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누구누구님은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격식을 갖춘 말미가 되겠죠. 누구누구님은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뭐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메일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에 첨부 파일을 같이 보내드리오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고요. 자,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 쓰이는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 표현들은 저도 미라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안우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 표현 쓰시면 되겠죠? 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또 네, 그 말씀이 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있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 쓰는 표현들을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할 때입니다. 그래서 같은 저희 한국 사람들끼리도 회의를 하다가 내가 기껏 의견을 많이 냈는데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내면은 정말로 둘러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렇게 바짝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당연히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어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는 특히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를 해야 할 때에는 몇 가지 좀 의사소통 전략 기술을 익혀서 반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핵심 표현들만 먼저 살펴보면요. 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뭐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형으로 본인의 의사, 즉 앞에 말한 사람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뭐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형을 빌려서 반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뭐 하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이 있고 뭐뭐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표현도 있어요. 저희가 한국어 책에 보면은 반대할 때 뭐뭐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뭐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표현도 같이 있는데 실제로 글로 보면 괜찮은데 이 표현은 회의에서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를 하면서 그런데 미라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반대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뭐 하지 않습니까? 뭐뭐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안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 의견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렇죠? 듣는 사람이 조금 더 그 반대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뭐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뭐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를 할 때는 반대하는 데 목적을 두면은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정말 가장 해서는 안 될 행동 중에 하나고요. 반대하기 위한 반대. 그런데 부득이 꼭 반대를 해야 돼서, 그쵸? 정말로 더 좋은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좋은 안이 아니라서 반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가 반대를 하려는 입장보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회의라는 것은 결국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회의라는 것은 합의점,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내 의견을 잘 받아들여 줘야 되겠죠. 설사 그것이 반대 의견이라고 해도.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어떻게 반대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가 정말 핵심적인 의사소통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대방 기분을 배려하면서 말하려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조금 끌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뭐뭐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죠? 저희가 앞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줌으로써 결론을 상대방이 내게끔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뭐뭐 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아주 간접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뭐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즉 누구누구님이 내신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 그 안도 좋은데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로 부드럽게 애둘러서 내 의견을,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의견보다는 이 의견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간접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이죠. 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뭐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질문이죠. 뭐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표현 방법을 한번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뭐뭐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뭐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기는 한데 뭐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아주 간접적으로 반대 의견 표명하기. 자, 반대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반대하는 의견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한테 보다 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의사소통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할 때는 구두로 하는, 말로 하는 의사소통도 있지만 저희가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도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반대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기. 저희 영어 비즈니스 잉글리시 강의 때 덴턴 선생님이 시그널링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의사표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내가 질문이 있다 또는 내가 반대 의사가 있다 라는 말을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내가 앞으로 할 말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 무작정 반대 의견을 그냥 구두로 말을 하기보다는 모두가 다 100% 찬성, 그래서 회의 끝 결론 이렇게 내기 전에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또는 이렇게 책상을 보면서 뭔가를 적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의견이 있나 보다, 뭐 반대할 만한 거리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그래서 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으려는 준비가 되게끔 그런 시그널링,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청하기. 어떤 분들은 반대 의견을 정말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 대고 이제 본인이 맞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회의를 할 때보다도 내가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될 때는 더욱더 남의 의견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대 의견을 말을 하려는 것보다 나한테 반대하려는 사람한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급해요. 그 사람들의 니즈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반대 의견을 말을 할 때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어조는 약간 저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음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조금 더 신경에 거슬리고 뭔가 감정이 들어간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반대 표현 의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조를 조금 저음으로 낮춰서 그리고 조금 슬로우 모션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너무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하면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어조를 좀 낮춰서 저음으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반대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를 지양을 해야 좋은 회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회의뿐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엉뚱한 소리, 딴 길로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회의할 때는 제 시간에 끝내자라는 얘기도 처음에 했었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의견을 나눠야 회의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다음 주 워크숍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아, 참, 그렇구나. 워크숍이 있었네. 그렇죠? 위에 팀장님이라든지 또는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재까지 총 3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ABC사도 이번에는 참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근데 지금 ABC사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나저나 ABC사에서는 제품 샘플을 언제 보낸다고 했어? 이렇게 대화가 딴 길로 새버립니다. 그러면 샘플이요? 아니 지지난주에 샘플 보낸다고 했었잖아. 네, 그러고 보니 대화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죠?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는 워크숍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려고 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ABC사의 샘플이 언제 오냐라는 문제로 대화를 끝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나저나 그러고 보니까 참고로 말이야, 이런 표현을 잘 쓰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잘 쓰는, 즉 대화를 엉뚱한 데로 몰고 가는, 딴 말을 잘 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시게 되면 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딴소리가 많은 회의일수록 제가 4강에서 말씀드렸던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딱 놓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회의를 하면 대화가 구두상으로 얘기할 때보다 딴 길로 새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다음 주 워크숍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참, 그렇구나. 워크숍이 있었네. 네, 현재까지 신청한 총 30개 업체 리스트와 신청일을 일자별로 정리했습니다. ABC사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업체 리스트와 신청일을 일자별로 정리한 시각적인 자료를 바로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여지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다른 데로 새지 않고 그래,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했네. 리스트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느 업체들이 좋을 것 같아? 결국 원래 대화 주제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팁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회의에 필요한 핵심 한국어 표현들을 쭉 살펴보았고요. 특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도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강의 10분이니까 너무 짧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표현들 많이 연습을 해보셔서 실전에서 회의하실 때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